같은 어 많은 다운스트리임 타스크 안에 다운스트리임을 위한 프리프로세싱 스텝으로 이제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TSE 같은 경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리얼타임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지금 보시는 이 왼쪽 그림처럼 화자가 이렇게 두 명이 있을 때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AI가 이 화자 1과 화자 2에 대해서 각각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화자 1, 화자 2 다른 사람이 말한 얘기이지만 AI에서는 이 화자 1과 화자 2에 대한 각각 말한 것을 화자 1이 얘기한 것으로 통틀어서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각각 화자에 대해서 화자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되고 그 화자 임베딩에 대해서 어 시밀러리티를 비교해 가지고 '아 이 화자는 같은 화자다. 같은 화자다. 아니다 다른 화자다.'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 통해서 이 화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저희 6 세부에 대해서 어 전반적인 풀 파이프라인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VAD를 거치게 되고 이 VAD를 거친 것을 통해서 화자 첫 번째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엘러먼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엘러먼트 진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TSA를 거치게 되고 이 TSA가 위스퍼 ASR이라는 모델을 통과해서 텍스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자 2가 말을 했을 때는 그 화자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뽑게 되고 그 뽑은 것과 이전에 뽑아 놓았던 화자 1에 대해서 등록해 놨던 특징 임베딩과 비교를 해 가지고 같은 화자면은 뭐 같은 화자에 대한 그 피처를 이제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다른 화자다라고 하면은 다른 화자에 대한 피처를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TSA를 통과하고 ASR을 거쳐서 텍스트를 도출하게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로 이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다음은 이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 타스크에 대해서 조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디펜던트와 텍스트 인디펜던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인풋에 대한 랭스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인퍼런스 때에도 고정된 픽스된 랭스로만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것을 이제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스몰 트레인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디펜던트와 반대로 어 랭스에 구애받지 않고 즉 다양한 랭스 인풋에 대한 다양한 랭스로부터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인퍼런스에서도 어 다양한 그 인풋 길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인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라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SV 즉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에서 즉 텍스트 인디펜던트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이제 효과적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챌린지를 좀 찾아봤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쇼트 어터런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출을 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을 좀 챌린지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6 세부에서도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화제에 대한 특징을 이제 이 엔로먼트를 하게 될 텐데 그 특징에 대해서 최소 몇 초의 길이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길이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은 레이턴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 가지고 쇼트 어터런스에서도 충분히 스피커 임베딩을 뽑고 그거를 통해서 엘러먼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을 걷는 것을 포커스로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슈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SV 즉 오토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컨퍼머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한 논문이고 이 MFA 컨퍼머를 이제 프로포즈드 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쉽게 임플리먼트를 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백본 모델이다. 즉 스피커 임베딩 익스트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백본 모델이 된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머를 사용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CNN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컨퍼머를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CNN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CNN 같은 경우는 로컬 피처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어 진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쪼끔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 레인지 디펜던시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는 게 쪼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반대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CNN에 대해서 쪼금 문제점을 보완을 하였지만 그래도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프리트레이닝에서 쪼금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대해서 쪼금 의존적이고 라지 파라미터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과 트랜스포머를 합친 컨포머 즉 하이브리드 형식의 컨포머를 적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델에 대해서 일단 이 그림은 전체적인 MFA 컨포머라는 그 전체 아키텍처가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하나하나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논문에서 조금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풋으로는 멜이 들어갑니다. 멜 같은 경우는 80개의 멜 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는 16k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프로세스 쪽에서 프리 엠파시스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프리 엠파시스라는 것은 간단한 그런 라이브러리 모듈인데 얘는 고주파 대역에 있는 신호를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보통 고주파 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쪼끔 더 피처를 추출하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입니다. 이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두 개와 그리고 렐루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용한 이유는 이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랭스를 줄여 가지고 이 다음 프로세스에 진행할 때 그 계산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쪼끔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2분의 1 정도로 줄였을 때 랭스를 2분의 1 정도 줄였을 때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어와 드롭아웃을 갖추게 되고 그다음은 컨포머 블럭을 갖추게 됩니다. 이 컨포머 블럭 같은 경우는 총 L개를 사용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L개에서 논문은 6 개일 때가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포머 블럭에서 들어가기 전에 대한 그 쉐입을 보면은 D 곱하기 T라고 되어 있는데 D 같은 경우는 이 컨포머 인코더의 그 디멘전 즉 채널이 되고요. T 같은 경우는 프레임 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하나 걸치게 되고 이 걸친 것들 즉 컨포머 블럭에서 각각 그 아웃풋을 도출해 가지고 컨캐티네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컨캐티네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들 레벨 아 로우 레벨, 미들 레벨, 하이 레벨에 대해서 피처를 컨캐티네이션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컨캐티네이션을 함으로써 멀티 스케일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피처를 다양한 관점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아까 보시면은 제목에 MFA라고 해서 멀티 멀티 스케일 피처 어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멀티 스케일 피처 어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 놈을 거치게 되고 레이어 놈을 거치고 나서는 그 쉐입이 D 곱하기 T가 됩니다. 여기서의 D는 이 D라는 아까 컨포머 인코더에 대한 채널 디멘전이 L개만큼 컨캐티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D 곱하기 L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텐티브 스태틱 플링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어텐티브 스태틱 플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플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오디오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축약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고정된 결국엔 고정된 길이의 그 랭스가 그러니까 고정된 길이에 대한 랭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링을 통해서 이전의 그 다양한 그 랭스의 다양한 랭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쉐입을 보면은 D 바이 D 쉐입으로 고정된 쉐입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배치 놈과 링을 통과해서 스피커 임베딩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컨포머 블럭입니다. 컨포머 블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앞서 그 전체 구조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컨포머 블럭에 대한 부분을 일부분 가져온 것이고 이 가운데에 있는 거는 컨포머 블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그림을 표현을 한 것이고 이거를 수식화했을 때는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보시면은 일단 H1 마이 1 HI-1이 인풋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피드 포워드 모듈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 포워드 모듈에 거치고 난 것을 2분의 1 곱해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서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이 아웃풋을 가지고 다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모듈에 넣어 주게 되고 그 넣어 준 아웃풋과 레지더 커넥션을 통해서 서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서밍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아웃풋이 이제 HI 프라임이 되고 그것을 이제 컨볼루션 모듈과 레지더 커넥션을 통해서 서밍을 한 것이 HI2 프라임이 되고 이 HI2 프라임을 FFM 모듈과 그리고 레지더 커넥션을 거치게 된 것에 대해서 서밍을 하고 나서 레이어 놈을 거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HI라는 것을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간단한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구조와 그리고 뭐 CNN 구조를 합친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모듈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텐티브 스태틱 스플레잉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텐티브 스태틱 플링 에 대해서 일단 음성 처리 분야에서는 이제 바라사 확인과 같은 작업에 흔히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라사 확인 시스템은 주어진 오디오에서 발화자의 고유한 특성을 특출해 가지고 이를 통해 발화자의 그런 정체성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길이의 오디오 입력을 고정 크기의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플링이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 이 어텐티브 스태틱 스플링은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발화 특성을 요약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통계적 플링에 대한 방법을 보면은 얘 그 통계적인 플링 방법은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 하는 방법으로 오디오의 시간적 변동성을 요약해 가지고 고정된 길이의 표현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방법은 입력 데이터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주요도를 가진다고 동일하게 이제 중요도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어텐티브 스태틱 스플링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의 각 부분이 가지는 중요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게 되면 조절을 해 가지고 플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친 부분에 대해서 수식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전체적인 그림은 앞서 보여드렸던 풀 파이프라인에서 일부분을 가져온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컴포넌트 블럭에 대해서 각각 그 컴퓨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레이어넘을 거치게 된 것이 이제 H가 되고 이 H를 가지고 어 그 ET가 ET가 그 스코어 이제 스코어가 되고 이제 알파 T 같은 경우는 이 스코어를 이제 노멀라이즈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스코어 같은 경우가 프레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프레임이 더 중요하고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쪼끔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일단 HT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벨에 대한 피처가 되고, T가 타임 스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F는 어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고, W 같은 경우는 D by D 쉐입의 매트릭스가 되고, B는 D by 1이 되고, 그리고 V 같은 경우도 D by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K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 동일한 쉐입,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디에 대한 그 쉐입에 대한 그 현대의 피처를 뽑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에서 복셀럽이라는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복셀럽 같은 경우는 복셀럽 1과 복셀럽 2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복셀럽 1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14만 개 정도의 어터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스피커 수 같은 경우는 1211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4,874 개의 어터런스가 있고 40 개의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슬럽 2 같은 경우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100만 개 정도의 어터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어 스피커 수 같은 경우는 5,994 명, 즉 약 6,000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36,000 개의 어터런스를 가지고 있고 118 개의 스피커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슬럽셋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복슬럽셋과 추가적으로 이제 SITW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일단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복슬럽 1과 복슬럽 2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에 사용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복슬럽 1에 있는 트레인 데이터셋, 그리고 복슬럽 2에 있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약 120만 개 정도의 어터런스가 되고 7,200명 정도의 스피커 수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복셀럽 제로라는 것과 SITW라는 것을 사용이 되는데, 복셀럽 제로 같은 경우는 이 복셀럽 1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터런스 같은 경우는 보통 5 에서 8 초에 대해서 이제 메이저 듀레이션을 갖게 되고, SITW 같은 경우는 299 명의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고 두 개의 테스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ITW 대부랑 SITW 이벨,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30 초에서 40초 사이에 메이저 듀레이션을 갖게 되는 롱 듀레이션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 복슬러 1과 복슬러 2를 같이 트레이닝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복슬럽 2 같은 경우는 스피커 수가 오버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복슬럽 안에서 테스트에서 지금 제로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로 외에 E랑 H가 있습니다. 근데 이 E랑 H랑 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제로라고 해서 37,600개 정도의 엘러먼트 테스트 어터런스 페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즉 앞서 말씀드린 이 테스트 데이터셋 4,800개 어터런스를 가지고 페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어떤 페어를 구성하게 되냐면은 같은 화자의 페어도 구성을 하고 서로 다른 화자에 대한 페어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화자일 때에 대한 것은 라벨로 1을 주게 되고, 다른 화자일 때에 대한 페어에는 0을 주게 됩니다. 그런 페어를 구성을 한 게 이제 37,000 개가 되는 것이고, 그게 40 개의 스피커로부터 파생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슬럽 E와 이제 복슬럽 1 E와 그리고 복슬럽 1 H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복슬럽 1 E 같은 경우는 이 복슬럽 1 데이터셋에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모두 다 합친 것에 대한 이 1,251명 스피커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 엘러먼트 테스트 어터런스 페어를 58만 개 정도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H 같은 경우는 좀 하드 이밸류에이션 테스트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체 트레인과 테스트를 모두 다 합친 복슬럽 1 안에서 어 같은 내셔널리티와
같은 젠더를 가진 1,190명 스피커에 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엘러먼트 테스트, 어터런스 페어를 55만 개 정도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이제 복살러 1 H가 되겠습니다. 근데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살러 1이랑 이 H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인 과정에서 복살러 1에 대한 트레인 셋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살러 1 이 E랑 H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복살러 1에 대한 트레인 셋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트레인과 테스트 과정에 중복이 된 샘플이 들어감으로써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E랑 H까지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살러 1에 대한 트레인 셋을 사용을 하면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입니다. 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는 EER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EER 같은 경우는 FAR과 FRR을 어 평등하게 하는 그런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AR 같은 경우는 False Acceptance Rate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이제 올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False Rejection Rate 같은 경우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값이다라고 이제 인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니멈 디텍션 코스트 펑션이라는 메트릭이 있는데요. 이 미니멈 디텍션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수식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 미스랑 C false 알람 같은 경우는 1이라는 값으로 이제 보통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P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0.01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단에 있는 것이 보통 FRR이 되고요. 뒷단에 있는 것이 이제 FA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P 타겟이라는 값을 0.0으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FAR이라는 값에 대해서 쪼끔 더 가중치를 0.99라는 값을 둠으로써 쪼끔 더 중요하게 본다, 많이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FAR에서 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엘러먼트가 되지 않은, 예를 들어 도둑을 도둑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집주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 집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에러라고 볼 수가 없는데, 도둑을 집주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더 큰 에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FAR이 되고, 그런 에러가 더 위험해서 FAR을 쪼끔 더 가중치를 두고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입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어 어디티브 마진 소프트 맥스, 즉 AN 소프트 맥스를 사용한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위에 있는 경우는 이 SITW라는 데이터를 5세크 미만의 샘플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EER과 10 초라든가 30 초, 50초 미만에 대한 EER을 평가했을 때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교 모델로는 레즈넷과 ECA PATD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ECA PATDN 같은 경우는 되게 기초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의 모델이 되는데, 이 TDNN 같은 경우가 타임 딜레이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되게 긴 스크일 때는 이제 ER이 낮고, 그리고 보통 전반적으로 낮고, 거기서 이제 MFI 컨퍼머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시간을 더 줄이면 줄일수록 전반적으로 ER은 올라가긴 하지만 MFI 컨퍼머 쪽에서 쪼끔 더 좋은 ER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빨간색과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 MFA 컨포머가 레즈넷과 ECAPATDNN과 비교했을 때 릴레이티브 인베러먼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복셀럽 1에 대한 것과
그 SATW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먼저 1-1분의 1 그리고 2분의 1, 4분의 1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브 샘플링 컨볼루션, 컨볼루셔널 서브 샘플링에서 그것을 통해서 랭스를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2분의 1 만큼 줄일 것이냐, 아니면 8분의 1 만큼 줄일 것이냐에 대한 것이 되고, 현재 논문에서는 MFA 컨포머에서 2분의 1로 했을 때 복슬럽에서 이제 0.64라는 ER과 민 DCF가 0.08이라는 것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고, 어 SITW 대브랑 이벨에서도 다른 그 페이퍼들에 대해서도 쪼끔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TF라는 것은 RTF가 리얼 타임 팩터의 그 약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RTF는 시스템이 실제 시간에 비해 얼마나 빠르거나 느리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즉 처리해야 할 오디오 길이에 대한 시스템 처리 시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RTF가 1 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은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RTF가 0.5 라고 하면은 시스템은 실제 시간의 절반만큼의 시간으로 오디오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RTF가 예를 들어서 2 라고 하면은 오디오를 처리하는데 실제 길이의 2배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RTF가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 값이 일단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인퍼런스 시에서도 되게 좋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테이블 2에 대해서는 그 MFA 컨포머와 그리고 컨포머가 아닌 트랜스포머를 이제 MFA를 적용한 것과 비교를 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SHW 그 테스트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트랜스포머 블럭 같은 경우는 점점 블럭 개수를 늘릴수록 ER과 민 DCF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물론 너무 많이 쌓았을 때는 쪼끔 더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컴파운드 블럭 같은 경우도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결과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9 개 또는 12 개를 사용을 했을 때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포머 블럭을 했을 때 트랜스포머 블럭보다 쪼끔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테이블 3 같은 경우는 이 MFA 컨포머에서 그 포지셔널 엔코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카롱 FFN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MFA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각각 ER을 매겼을 때 어 그 각각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여기서 본 논문 MFA 컨포머에서는 이 AS automatic speaker verification에서 노벨 백본을 이제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ECPA TDNN 시스템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좋은 퍼포먼스와 그리고 인퍼런스 스피드가 빠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트 그 로버스트한 인베딩에 대해서 특징을 잘 추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즉 다른 듀레이션으로부터 어터런스로부터 로버스트한 인베딩을 이제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퓨처 워크로는 이 MFA 컨포머를 스트리밍 스피커 레코그니션 시나리오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퓨처 워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발표에 대해서 네네. 아주 좋은 모델로 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그 질문은 일단은 그 short-term duration이 네, 교수님. 지금 5초서부터 8초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교수님. 그 현재 SITW 같은 경우는 그 복살럽과는 다르게
그 평균 30에서 40섹터 정도의 그 데이터 길이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현재 5초 같은 경우는 ER이 되게 좀 안 좋은 경향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복슬럽 원 기준에서는 또 어떤 그 듀레이션을 다르게 했을 때 좀 듀레이션을 다르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실험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험을 추가로 지금 코드를 돌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일단 SATW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5초 이내로는 조금 성능이 조금 그래도 좀 안 좋은 그런 편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한 8초 정도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8초 정도가 이제 조금 안정권이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벤에서의 네네. 과제는 네네. 사실 대부분 다 short term duration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콜라를 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거는 5초도 아니고 한 2, 3초, 2초도 좀 2초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스피커 아이디가 바로 돼야 되는데 네네. 그 과연 이 방법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요. 네네. 그 뭐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보다는 좋 테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더욱더 더 짧은 숄텀일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 교수님. 그게 이제 이건 좀 그쪽으로 더 봐야 될 거는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포머에 대해서 네네. 컨포머가 지금 아키텍처가 네. 지금 보면 이제 컨포머 블락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컨포머 아키텍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트랜스포머하고 다른 점이 거의 트랜스포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도 네, 보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모듈도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 앞 단계에 뭐 필드포드 모듈 그 아마 없는 거는 그냥 그 임베딩 쪽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만 네네. 좀 다르지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의 그 트랜스포머처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세싱 타임이나 이런 게 네네.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포머보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프리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네네. 컨포머도 결국은 뭔가는 좀 더 프리트레이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 이제 컨포머 같은 경우가 트랜스포머보다는 이제 조금 더 파라미터를 조금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 너무 그 프리트레인에 대해서는 크게 의존적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 네. 파라미터의 개수가 좀 더 트랜스포머보다는 작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점이네요. 그러니까 컨포머가 그러면 트랜스포머에 비교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그 프로세싱 타임이나 이런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컨클루전 맨 끝에서 네네네. 그 무슨 스트리밍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 네. 스트리밍 스피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일단 그 논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멘트가 그 앞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방향이 이 모델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스트리밍 스피커를 레코그니션 시나리오 안에서도 이거를 이 MFA 컨포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발전시키는 것을 이제 향후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트리밍 스피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키오스크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네네. 시나리오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스트리밍 스피커라는 게 뭔 거죠? 뭐죠?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실시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는 항상 켜지고 있을 것이고 그 마이크가 항상 켜지고 있을 때 그 들어오는 이 신호를 이제 스트리밍으로 계속 이제 청크 단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스트리밍하고 이제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 구간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이제 잘라 가지고 계속해서 네네. 어,
이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향후 목표로 지금 연구를 음,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김영민 연구원은 어차피 하여간 이런 식의 그 스트리밍 스피커 그런 시나리오로 네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제가 그 설명해 주신 부분의 흐름을 좀 놓쳤던 것 같은데, 그 네네.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과 관련돼서 데이터 이피시언트 텍스트 인디펜던트라고 인트로 쪽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네. 여기서 이 데이터 이피시언트 텍스트 인디펜던트라는 게 혹시 네네네. 어떤 의미였나요? 일단 그 쇼트 어터런스 상황에서 네, 보통 이제 뭐 스피커 베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어터런스가 길면은 이제 성능이 당연시하게 이제 좋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쇼트 네. 어터런스 안에서도 이 효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쇼트 어터런스에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 다음에 말씀해 주신 거 기준대로 하면은 뒤에 네네. 실험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했다라고 지금 결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 복셀러 원 데이터 관련돼 갖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가 그 결과 자체가 쇼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나온 결과라고 뽑은 건데 지금 네네. 이 복셀러 원 말고는 지금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한 거는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이터셋은 롱텀 데이터인 거고. 네, 롱텀이랑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여기에서의 결과 자체가 논문상에서는 이게 좀 쇼트한 데이터에 대해서 제네럴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게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 복셀러 원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디펜던시가 된 결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 일단 이 복셀러 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복셀러 원에 대해서 다양한 듀레이션에 대한 지금 이 그래프와 같이 다양한 그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ER이 나오는지에 대한 지금 결과가 없는데요. 보통 다른 논문에 대해서는 이 복셀러 원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그림과 같이 실험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왜 실험을 안 넣었는지에 의문이 쪼끔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쪼끔 실험을 좀 진행을 해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을 진행을 안 했던 이유는 일단 트레이닝 셋 안에서 이제 복셀러 원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의문점이 쪼금 남아 있는 좀 실험이기는 합니다. 음, 일단 논문상에서는 보여줘야 될 부분이 다 안 보여졌다라는 부분이 데이터셋으로 같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ECA, PA, TDN의 성능이 약간 제각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논문마다 네네. 그 이유가 이 논문에서도 지금 로스를 AM 소프트맥스로 모두 통일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파라미터도 그 기존 논문들이랑 좀 다른 것 같고. 네네네. 네, 근데 원래 ECA, PA 논문을 보면은 AAM을 쓴다고 돼 있어서 네네. 네, 약간 그런 차이랑 뭐 파라미터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런 차이 때문에 성능 차이가 좀 발생하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쪽 보시면 네. 어제 제가 듣기로는 ECA PATDN이 더 빠르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네네네. 논문에서는 또 ECA PA보다 지금 MFA 컨포머가 더 빠르다라고 지금 결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논문에서 이러한 뭐 인퍼런스 타임에 대한 비교가 또 따로 있는지 이거에 대한 증명이 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따로 그 인퍼런스 타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게 없고 일단 이 RTF 리얼 타임 팩터를 표시함으로써 여기서는 일단 ECPADDN이 0.0180 이고 그리고
이 MFA 컨포머 같은 경우가 0.0121로 더 작다라고 일단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ECA, PA, TDNN과 그리고 이 MFA 컨펌에 대해서 인퍼런스 타임, 즉 인퍼런스 샘플로 6초를 넣었을 때 인퍼런스 타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때 좀 ECA, PA, TDNN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ECA, PA, TDN에 대한 모델 사이즈는 14.7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2.8M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ECAPA TDNN 자체가 오피셜 코드가 아니고 언어피셜 코드로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자기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랑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모델 사이즈를 키운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모델 사이즈가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MFI 컨포머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제가 실험했던 거에서는 일단 ECP TDN이 조금 작은 모델일 때 인퍼런스 타임을 체크한 거고, 그래서 14.7M일 때랑 이 MFI 컨포머가 20.5일 때 6초 세크 샘플에서 ECPA TDN 같은 경우가 한 30ms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MFA 컨포머 같은 경우가 한 80ms 정도가 나오는 것을 일단 보여지고 있어서 이 논문과 조금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좀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저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 모델 구조 혹시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아까 다음 페이지, 네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게 컨포머 구조가 트랜스포머보다 좀 더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컨포머 구조가 지금 트랜스포머 구조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기 컨볼루션 모듈이 더 추가되는 형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게 모델에 지금 트랜스포머에서 좀 더 추가된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더 가볍다고 할 수 있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 이 트랜스포머랑 네네. 뭐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저기 피드포워드나 멀티헤드 어텐션이나 피드포워드 모듈 등 어떤 부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가벼운 건가요? 일단 이 컨볼루션 모듈 쪽에 모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그 파라미터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은 큰 차이는, 드라마틱한 차이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 계산량 쪽으로는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과 이제 동일선상에서 이제 디테일하게는 보지는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보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논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